런치타임을 코칭타임으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여러분의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오던 우리 시장,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갈수록 낙폭을 확대해가는 가운데 코스피는 2,900선을 이탈한 모습 펼쳐지고 있는데요. 양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에 나선 가운데 또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의 거센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너지와 방산 그리고 해운주들은 강한 상승 탄력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서동구 파트너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중동 불안 속에 또 우리 시장 8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조정 또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시장이라는 게 참 기기묘묘합니다. 파죽지세로 정말 거침없는 하이킥을 달려왔던 시장이 뭔가 피로도를 좀 느끼고 있는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문제라든가 또는 미국과 이란과의 핵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삐거덕거리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이번 주 초반부터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시장도 어저께 만기를 지나고 다소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 아니겠느냐라는 찰나에 뜬금포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미국은 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이스라엘도 우리하고는 미국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란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보복 공세를 펼치고 그 강도에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의 폭은 조금 더 깊어지느냐 아니면은 하루 이틀 정도 주말 지나면서 뭔가 조금 쿨다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 초반에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트를 코스피 기준으로 일봉의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상 시장은요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왔다가 숨고르기를 해주고 직전 고점에서 좀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양봉이 연출이 돼주면서 3주째 올라왔습니다. 이 3주째 올라오면서 2,93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바로 직전의 고점대가 작년 7월에 있었죠. 바로 2,896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종목을 공략을 할 때도 보면은 제가 진단을 해드리면서 항상 왼쪽에 뭐가 있느냐. 우리 흔한 표현으로 깡패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도 항상 직전 고점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는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흐름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정의 폭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때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2,850에서부터 2,860선 라인에서 1차적으로 지지력을 잘 보여준다라면 지금의 상승 추세는 조정도 제한적이면서 또 추가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바로 이달 또는 다음 달에 3천을 한번 터치하러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조정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750선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조정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2,850, 60이 지지선으로 잘 작용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란, 이스라엘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깊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면은 2차 지지 라인으로 2,750선 정도를 놔두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조정을 이용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차익 실현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바로 기존의 주도 섹터라든가 이런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으로 잡아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도 종목들 조선, 방산, 원전, 전력, 화장품 계속해서 흔들릴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슈팅 나올 때 이익 실현하거나 또는 홀딩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는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고 지주사라든가 이러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 이런 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급등할 때 제발 쫓아가지 마시고 밀릴 때 어디에서 지지를 보는지를 확인하면서 저가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조정폭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또 2,850선 지지를 보인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의 조정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좋다는 점 이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내 종목의 전략 궁금하다 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사연까지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현재 솔루션이 필요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을 했었는데, 네. 13일 날 되면은 그 삼성 SDI가 유증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전화하라고 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 그럼 삼성 SDI 지금 고민이 되시는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7만 7천 원에 네. 20% 좀 더 돼요. 네. 27만 원 라인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가 조금 넘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AS로 문의를 주신 건데요. 파트너님 그렇다면 또 오늘 이 종목 어떻게 좀 AS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장되는 날이고 삼성 SDI는 반드시 문의가 아마 어떤 분들이든 오실 거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문의를 주셨군요. 네, 증자 받으셨나요? 네, 받았어요. 그래서 14만 원에 발행된 거니까, 그렇죠? 네, 예, 들어왔죠. 네, 그러면 들어왔어요. 그게 이 현재 매수한 가격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뭐 14만 원에 들어온 거는 지금 팔아도 뭐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일단 편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오늘 기준으로 이제 이 증자 물량이 1,182만 주가 더 늘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얼마나 그러한 단기적인 뭐 개인 물량도 나올 수도 있고 일부 기관들 물량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다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제가 오늘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지난 5월 22일 날 15만 7,70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요. 네, 뭔가 꿈틀꿈틀대고 올라왔고 그런데 오늘 증자가 이렇게 물량들이 단기간에 첫째 날이고 하기 때문에 쏟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3일 전부터 나오는 물량도 있었겠지만은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주가가 어때요? 양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지난번에 이 15만 7천 원을 지금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깨고. 그리고 5일선이라든가 21선 물론 뭐 큰 그림에서 보면은 뭐 60일, 120일 위에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지만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내 디딤발이 확실해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이 17만 원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거는 기특하다. 아주 이쁘다는 아니고요. 기특한 네. 거 정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저께 좀 올라왔다가 나머지들도 또 다 2, 3%씩 빠지고 요즘 모습들 보면 한 2, 3%, 3, 4%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반납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 고문을 시킨다고. 내일 한번 더 올라가겠나? 오늘 올라갔으면. 근데 내일 또 빠져. 그러고서는 아이고 이거 끝났나 정말. 그런데 다음 날은 또 올라가. 이런 식으로 엄청 희망 고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걸 잘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실적들이 뭐 캐즘도 지연이 되고 그런 전체적으로 내연 기관차 뭐 심지어는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뭐 2030년까지 전기차로 다 공급 라인을 바꾸겠다라는 이런 것을 다 거의 포기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로 가든 뭐 여러 가지 이런 대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이제 악재란 악재는 거의 다 나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그것을 이제 주가가 반영을 해줄 거라고요. 무기력하게 SDI 역시 이렇게 하락을 계속하는 이 흐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계속 흘러내렸다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1차 저점을 잡아주면서 뭔가 그래도 요 17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여기서 빠르게 20만 원에 빨리 더 가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20만 원은 가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면 저는 이제 확실하게 이 15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조금은 불안해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라면 이제는 뭐 증자받은 물량 뭐 8, 9도 19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20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거기가 오면 그때부터 이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룸을 만들어 보자. 이젠 20만 원 정도 근처 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십시오.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네? 추가 매수는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자꾸 네. 많이 물렸으니까 2차 전지 쪽에 여러분들 문의하신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50%, 60%씩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물타기 한 거예요. 물타기 했는데도 마이너스 30%, 40%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20% 그냥 홀딩하고 계시고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 오면 매도 한 50%라도 그리고 네. 다시 또 한 18, 9만 원 오면은 매수. 새로운 자금이 투여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네.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근데 지금 가격은 하기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미세하다고 그럴까요? 쉽게 못 해요. 네. 괜히 물량만 뺏긴다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 SDI 현재 15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나온 상황이고요. 20만 원 라인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해 보자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전에는 5% 갖고 있어요. 10만 1,000원에 5%. 계속해서 좀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거 지금 뭐 추가 매수 해야 되나 어쨌든 물어보려고요. 지금 구간에서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또 추가 연달아서 매수를 해야 되나? 예. 네. 파트너님 또 연달아서 2차 전지 종목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봐드리면 네,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5개월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도 주가가 아니, 이거 조금 1년 다 됐어요, 지금. 1년 작년 가까이 7월 그렇죠. 달에 했네. 예. 예. 그런데도 주가가 근데 참 잘하신 거는 예. 비중 5%이면은 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뭐 조금씩이라도 더 막 매수를 하고 그러시면서 막 그냥 뭐 흘러내리는 걸 지켜보고 망연자실처럼 비중을 확 늘어나고 그럴 텐데 이 5%의 비중으로 잘 추가 매수 쉽게 안 하고 물타기 안 하면서 버티신 건 잘하신 거예요, 일단. 예, 일단 예. 그거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요 정도면은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추가 매수 좀 해볼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도 아주 잘하시는 거고요. 도망갈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앞전에 3만 9천 원 하다가 점에서 한락하다가 그때 또 밀려서 안 했거든요. 예. 이제 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뭐 계속 흘러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뭐 별로 뭐 그렇게 하방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힘이 없습니다. 이제 월봉으로 한번 또 보자고요. 그 월봉으로 보면 참 진짜 끔찍하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58,000원 여기에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 요 28,000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나 마찬가지죠. 뭐 2023년도에.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월봉상 우리가 추가 매수를 이제 일단은 잡는데 월봉상에서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사실은. 네. 잘 보시면 지난달에도 음봉으로 끝났고 이 계속해서 음봉이었던 상황에서 4월 달에 뭔가 그래도 44,00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55,000원까지 올라오기도 했고 잘 반등을 주나 했는데 이 60개월 이평선이 딱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결국은 뭐 시가나 종가가 거의 비슷하게 끝나버렸어요. 49,650원, 54,400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이번 달도 아직 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될 가격이 42,8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42,800원, 900원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죠. 예. 이달 6월 31일 날 종가상으로 42,800원으로 끝나면 지금과 같은 모양인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오늘 이번 달 현재 고점이 46,500원인데 여기까지 가준다면 밑골이 달린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음봉이든 양봉이든 양봉이면 더 좋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번 달에 저점만 깨지 않으면 매수할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월간 단위로는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일봉상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여기가 저점이었습니다. 44,350원. 그리고 예. 이번 5월 27일 날 37,750원이 또 저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예요? 짝꿍둥이가 되려면 왼쪽 저점이 오른쪽 저점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오른쪽 저점이. 그렇죠? 근데 얘는 지난번 저점을 깼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삼중 바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삼중 바닥.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리는데 여기 이 4만 저점이었던 자리 44,350원 이 이상에서 이 종목이 이번 달에 올라와 주면 장중에 흔들리더라도 삼중 바닥의 패턴으로다가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37,750원 이상에서 저점이 나와주고 다시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요 37,750원과 42,000원, 3,000원 사이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여기까지 또 한번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저점을 또 한번 테스트하러 가는. 네. 그래서 결론. 지금 매수하고 추가 매수해도 될 만한 가격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만 원 정도까지도 밀리고 37,750원 이상이 훼손되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때 매수하거나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접어줬다가 한번 반등 주면은 이 종목은 5만 원을 한번 돌파하러 갔다가 밀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수하거나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러면 여기 저점에 대한 지지력은 더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월 초대야 뭐 결판 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달 말 마지막 주간주 그때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얘가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이번 달 또 저점이 훼손되지 않을 경우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테크잉이요. 아, 테크윙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5,000원에 10%인데요. 아, 이거 왜 35,000원에. 이렇게 오늘 빠지는지. 아, 오늘 왜 이렇게 급락을 하는지. 네. 아, 맞습니다. 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하면 또 가슴이 철렁하실 것 같은데 테크윙 계속해서 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파트너님, 그렇다면 오늘의 급락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오늘 테크잉만 뭐 그런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잘 뭐 좀 반등 좀 주는 갔다 하다가 6만 원 저항받고 또 내려오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모처럼 만에 어떤 면에서는 좀 조정들이 어우러지고 무슨 뭐 유가 급등에 따라서 관련주라든가 전쟁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매기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또 오늘만 보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엊그제도 포트지다라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이제 생략하고 현재 위치만 놓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35,000원에 매수한 가격이 결코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의 주가의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넓게 보면 이게 주봉으로 보는 건데요. 넓게 보시면 이 5만 원하고 이 3만 원에 갇혀 있는 주식이에요, 지금. 아, 이해되십니까? 박스권. 아, 그렇죠. 그걸 지지와 저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재반등을 주려면 요 4만 원 라인을 빨리 회복하고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넓게 보니까 그림 보이시죠? 네, 지난번에 7만 원까지 갔다가 쭉 하락하면서 여기 이 3만 원도 살짝 깨지긴 했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곧바로 리바운딩을 바로 줬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빠지고 돌파되는 듯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약한 거예요. 지금 현재 위치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지와 저항 속에서 중심값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 네. 중심값을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 그걸 못하니까 여기서 저항받고 이번에도 또 반등 주다가 여기서 또 저항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러면은 이 위쪽 저 지지와 저항 속에서 저항단이 가까워요? 아니면은 요 지지 라인이 가까워져요? 지지 라인이 가까워. 그렇죠. 그럼 비중 10%죠. 그러면 네. 이 지지 라인에 가까워졌을 때 뭐 3만 원이 안 깨지면 물론 심정적으로는 좋겠지만, 그렇죠? 네, 그냥 29,000원과 3만 원이 요건 지지할 수 있는 라인이구나 하고 거기서부터는 오히려 내가 조금만 더 빠지면 저걸 분할 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아, 그리고 왜냐면 이게 만약에 여기 이 고점권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되면은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겁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미 왜 지지와 저항 속에서 이러한 라인들 속에서의 가격들이 중요하냐면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게 일봉이 아니에요. 주봉이잖아요, 일단. 네, 그 주봉이니까 이게 2024년도 1월 달부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도 1년 반 이상의 나름대로 가격이 지지됐던 자리들이라고요. 그러면 신뢰를 해야지. 그렇죠? 네. 서동구는 신뢰 안 해도 테크잉의 이 29,000원, 3만 원의 지지는 신뢰를 하고 그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은 가만히 냅두고 그러다가 4만 원 갔다. 근데 거기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일단 이 실은 했다가 네. 4만 원이 안착이 돼주면 다시 사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요 밑에서 당분간 움직일 것 같으면 뭐 3만 한 뭐 3, 4천 원이나 이때 다시 사든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아, 네.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테크윙 지지라인 3만 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점 언급해 주셨고요. 4만 원 안착 여부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삼성전자인데 67,000원에 사가지고 저기 60%를 갖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고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 소리를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휴대폰이요? 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가 TV 소리를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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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66,000원에 60% 가지고 계신 거 맞으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고민되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예? 지금 현재 고민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이실까요? 고민되는 거는 66,000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네. 오래 가지고 있고 66,000원도 싸다고 산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58,000원, 뭐 5만 원도 밀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올란다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우량주로라서 가지고 있는데 그냥 뭐 1년, 2년을 가지고 있어도 이래니 뭐 이거 어떻게 살는지 아, 너무 네. 어려워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때문에 좀 현재 좀 마음이 답답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TV를 같이 틀고 계시나요? 네? TV도. TV도 같이 들고 있어요. TV 볼륨을 줄여주세요. 볼륨만. 아, 네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서로가 명쾌하게 잘 들리네요. 선생님, 그러시구나. 선생님. 네네. 1년 전에 삼성전자를 매수한 이유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고 삼성전자가 가면 지수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종목을 그냥 60% 몰빵할 거야 라고 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근데 1년 동안 삼성전자가 못 간 가장 큰 이유는 뭔지는 아시나요? 글쎄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하이닉스. 세상이. 그렇죠. 사실은 네. 하이닉스는 고공행진하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엔비디아, HBM 이걸 떠나서라도요. 그렇죠? 예, 예. 사실 냉정히 보면은 삼성전자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국가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삼성이라는 기업도 오너가들도 책임을 져야 되고 잃어버린 7년, 8년이에요. 그렇죠? 경영권 승계 네. 문제 뭐 또 뭐다 뭐 해가면서 맨날 감옥 가고 붙잡아두고 재판받게 하고 그럼 뭔 오너가 아무리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 주인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랬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삼성은 그러나 기업은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직원들 자를 수는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R&D 투자다 뭐다 M&A다 이건 꿈도 못 꾸는 거죠. 그저 그냥 있는 거 갖고 제품만 팔고 그러고 허리띠 졸라 매고 이러한 혁신의 기업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주가는 지금 월봉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만 그냥 이 자리 당시에 코로나 때 잠깐 하면서 움직여줬던 이 모습 말고 결국은 원위치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 버블로다가 형성됐던 이 가격들이 냉정히 보면. 그런데 그나마라도 다행스러운 것은요. 자기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의 본연의 가치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서 일부는 이거 삼성전자 5만 원도 깨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밸류가 감안을 했을 때 전체 시장의 PBR, 코스피의 PBR, 또 삼성전자의 PBR 이런 부분을 봤을 때 5만 원은 절대적으로 안 깨질 수 있는 자리라고도 저도 강조를 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주가가 그래도 저점을 다져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여기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이쪽 구간들 2022년도 여기하고 보면은 물론 이 60개월 이평선 위에서 움직여주는 흐름이었지만은 지금은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곧바로 이렇게 치고 나갈 모멘텀은 아직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지금의 위치들을 보면은 바닥권에서 양봉, 음봉 이렇게 지금 뭔가 월봉상으로 반등 시도를 자꾸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은 아직 아니지만 저점 잡고 반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계속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한다. 뭐 다른 쪽은 이미 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 또 M&A를 통해서 대규모 관련된 회사들도 인수를 한다. 또 소리 없이 강하게 파운드리도 강화시켜 나가겠다. 뭐 여러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발맞춰서 또 심지어는 삼성전자 뭐 분사 얘기까지 뭐 나오고는 있기도 하고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67,000원에 매수하신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부터 결론이에요. 예. 세상이 바뀐 걸 모르신 거야.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60%나 몰빵을 하신 거죠. 그렇죠? 아니 계속 그냥 여기 위에서부터 저각도 이렇게 물타기 그러니까요. 해서 예. 조금 전에 아까 어떤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설픈 자리에서 물타기 하면은 그게 죽는 길이래요. 죽는 길. 감히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제 6만 원을 안착해주는 시점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그럼 6만 원이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7만 원을 향해서 가겠죠. 제일 중요한 분기점은 7월 초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실적이 잠정치가 나오는 그 시점. 그때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고 그 전까지 좋은 흐름이 연출이 돼서 6만 원대 중반 이렇게 가면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30%만 남기시고 그때 6만 원 중반 만약에 7만 원 근처 가면 매도하시라고. 아니 6만 7천 원에 30%면 한 7, 8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8만 원 돈? 이익 챙기고 가실 거면요. 문의도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이 방송에다가 종목 진다 문의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냥 뭐 10년이고 언제고 간에 뭐 8만 원, 10만 원 갈 때까지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6만 7천 원 근처라도 만약에 7월 달이라든가 실적과 관련돼서 움직였을 때 나오면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이 삼성전자가 망할 일 없어. 배당받고 편하게 그냥 60%가 아니라 나 지금이라도 더 사서 이 종목으로 100% 만들어 놓을래. 그럼 그렇게 하셔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죠. 선생님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삼성전자 현재 저점을 잡고 반등을 노리는 구간에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6만 원 중반 구간에서 비중 정리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점으로 대응 전략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마트요. 이마트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기준은요? 87,000원에 네. 20%요. 87,000원에 20%. 87,000원에 20%. 네. 매수하신 다음부터 좀 주가가 그래도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글쎄요. 여튼 이게 또 재매점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이마트 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마트를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그럼? 네, 한 15일쯤 됐어요. 예. 좀 아쉽군요. 그렇죠? 네. 그 전에 막 바닥에 있을 때는 손이 안 나가죠. 네. 참 주식이라는 게 묘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막 6만 원도 깨지고 난리가 났을 때 문의를 주신 분 방송 혹시 보고 계시는지 몰라도 자 지금 뭐 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죠. 그래서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8만 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그러고서는 작년 연말에 이제 제가 이 12월부터 방송을 했었으니까 이 6만 원대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건 저점 나왔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해도 될 자리예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분 아마 뭐 9만 원 넘어갔으니까 이익 실현을 하시든가 아니면 뭔가 어떤 뭐 액션을 취하셨겠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용기 있게 사신 분들이 뭔가 그래도 정부의 별력 정책이라든가 뭐 배당 확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으쌰하고 올라가니까 그러한 것들을 재료 받아서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 매수를 선생님이 87,000원에 매수해서 또 물리시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이게 주식이에요, 사실. 자, 제가 이러면서 선을 걷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여기 라인과 또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 81,000원 라인. 네. 지금부터 81,000원만 훼손되지 않으면 매수 내가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비중이 20%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모양상으로는 이게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에요. 윗꼬리 음봉, 거래도 실리는 이런 모습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까지 오는 걸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20% 정도 내가 갖고 있다가 여기 9만 원 정도 다시 오면은 매수가 내지는 9만 원 정도 오면 거기서 50%는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재공략하면서 비중을 한 20% 정도만 유지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휴일 뭐 의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기업들도 뭐 얘네들이 뭐 이마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통회사들이 휴일마다 의무적으로 휴일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재래시장 가고 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좀 정상적 사고를 가지고 뭐 휴일을 하든 말든 해야 되는 거지. 그 불확실성도 또 하나 증폭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여보세요? 네네. 장기적으로 한 1년 가면 어때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공략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장기적으로 할 때는 이거 말고 다른 지주사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하다못해 뭐 신세계로 가든 뭐 호텔 신라로 가든.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제가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뭐 별로 뭐 이마트를 안 좋아합니다. 이 주식을.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마트는 81,000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 언급해 주셨고요. 또 9만 원 라인에서 비중 줄여보자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32,000원에 5%인데요. 네. 그래 이것을 조정 보일 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네. 이미 네. 이제 수익권에 진입은 하셨고 지금 조정을 네. 보일 때 조금 더 비중을 실으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렇다면 파트너님 또 이 종목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너무 조금 싫으셨네. 혹시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진단하거나 또 제가 공략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나고. 예. 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없는 것보단 예, 난데. 예. 근데 이제 지금 딱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러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5%밖에 안 샀지? 지금이라도 살까?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 더 사고 싶은데 막상 또 딱 조정 보이면 이거 조정이 더 깊어지면 어떡하지? 또 내가 고점에서 물리는 거 아니야? 딱 두 가지의 심리 상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가 없거나 비중이 적거나 수익이 나고 있어도 만족스럽지 못하시는 그런 어떤 현상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저는 물려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일봉의 모습 보기 전에 이 월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 종목이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2007년도 때 얘기고 그 이후에 온갖 고난을 겪었죠. 사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 위치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일봉상에서는 막 솟구쳐 있는 것 같은데 월봉의 모습을 보면 단기적으로 과열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종목은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 장기간에 걸친 재반 이평선들 여기서 바닥 탈출하고 눌림 주고 돌파 한번 했다가 그리고 이제 이평선들을 완벽하게 수렴시키고 정배열로 전환되면서 이 거래까지 아주 교과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네, 교과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5%는 정말로 잘 간직을 하시고요. 예. 다만 이게 지금 보면은 2개월째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월봉상에서도요. 그리고 이격도 좀 벌어져 있는 모습으로 이제 5개월 이평선이 후행성이긴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고 이제 주봉으로 또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은 지금 이 모습들이 어때요?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 저항대를 돌파할 때는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2주째 올라오고 3주째 도적이 나와줍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예, 예. 2주째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 종목은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음 주에 이러한 도지형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지난번 구간들처럼 뭐 3주째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파르게 양봉이 장대 양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 저점이 어디일지 모르지만 지금 대충 가격으로 만약에 본다라면 한 5만 원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흔들릴 수 있어요. 5만 예를 예. 들면은 오늘 5만 5천 원도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면 예. 이 5만 원을 중심선으로 딱 놓고 위아래 2천 원, 2천 원 사이 아주 강하면 예. 5만 원을 쉽게 안 깨는 거고요. 그때 예. 내가 물량을 더 매수 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5만 원 중심으로 흔들릴 때 공략해보자라는 점 기억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075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대한뉴팜, 매수가는 1,550원에 비중은 5%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에 급등하는데 1년 넘게 보유 중입니다. 평단 근처에서 약손절을 할지 아니면 이번 뉴스에 수익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대한뉴팜 오늘 또 이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광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함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네, 대한유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단순하게 한번 보면은 제약회사인데 뭐 항상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뭐 광고를 카자흐스탄 쪽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광물 관련주들을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이제 뭐 움직입니다. 근데 이 시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진짜 참 요거는 오히려 요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지난번에 지금 아까 잘 말씀을 주셨어요. 다행히 비중이 5%니까 요럴 때 이제 급등을 한번 하잖아요. 작년 7월 달에. 그러고 나서는 그냥 뭐 여기 저점도 다 깨고 또 이렇게 내려가고 잠깐 불끈했다가 이번에도 이렇게 또 불끈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6월 달에 시작하려고 했던 이 저점에서 오히려 이제 확인을 시켜주면서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광고에서 얼마나 경쟁성 있게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번 기회에 내일이고 모레고 또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다음 주에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이러한 종목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급증해 줄 때 정리를 해 나가야지 뭐 이거를 추세를 잡고 계속 잘못하다가 저렇게 1년씩 물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뭐 3만 주, 4만 주, 2만 주 거래되던 주식인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 뭐 500만 주도 거래되는 이러한 종목을 이때 어설프게 달려들었다가 다 물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잠깐 뭐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소고기 사 먹는 정도 벌었다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번 기회에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유펌은 테마가 부각될 때 매도로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유튜브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김성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PI 첨단 소재, 매수가는 22,000원에 비중은 40%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이 주가를 보니까 수익권에 진입을 하신 그래도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정보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자에서 이제 탈피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26.8% 이상 상회한 것으로 나와주고 있고 이익률도 정상화 구간으로 진입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요 보시면은 지금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됐고요. 올해도 49%, 14%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목표가들 27,000원, 25,000원 중반대인데요.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주가의 위치를 보면 얘 역시 이익이 바닥권을 탈출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주가도 올 초였죠. 올 2월 달에 22,900원에서 이렇게 하락을 보였다가 이제 저점을 다져주고 그리고 한 단계 레벨 업되는 이러한 위치에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위 디딤발을 잘 잡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같이 시장이 흔들리니까 밀리는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더 안 밀리고 오늘 종가 무렵에 뭐 꼬리가 달아줄 수도 있고요. 이러한 흐름으로 이루어진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다음 라인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22,000원은 언제든지 쉽게 가니까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서 이 실현 비중이 40%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21,000원, 2,000원 근처 갔을 때 50% 정도 매도해서 다시 밑에서 2만 원 초반이라든가 2만 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좀 잡아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롱텀으로 보면 22,000원은 뭐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니까 버티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2만 원 근처나 이상에서 일부 정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채우는 이러한 전략, 평단 낮추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는 홀딩하면서 21,000원 근처에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오늘 사연들 만나봤고요. 파트너님, 오늘 또 시장이 하락을 해서 그런지 또 급락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똑똑한 게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냥 조정 없이 쉼 없이 달려올 것 같다가 이렇게 한번 쉬어주는 겁니다. 더 가기 위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심호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전체적인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방향성은 우로 향하고 있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한 그런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편히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도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월요일마다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이 가장 높은 5개 종목 문자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서동고의 바이앤셀.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